천국의 아이들 12번째 이야기. 기막힌 3등 상품. 아이들에겐 조용히 해야 하는 교실보다 큰 소리로 떠들어도 괜찮은 운동장이 더 좋다. 아이들은 발뒤꿈치를 들고 살살 걸어 다녀야 하는 교실보다 마구 뛰어다녀도 좋은 운동장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 또 아이들로서는 같은 학급 친구들끼리만 어울려야 하는 교실보다 학급이 달라도 학년이 달라도 누구랑 뒤섞여도 아무렇지 않은 운동장이 즐겁다. 그래서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교실로 들어갈 때보다 교실에서 운동장으로 나올 때가 더 생기가 넘친다. 하지만 운동장에서 지내야 하는 시간은 교실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짧았다. 학교 생활 가운데 아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바로 이것이었다. 운동장의 앞쪽 가운데에 구령대가 있다. 무슨 일인지 구령대 둘레에 아이들이 빽빽하다. 구령대 위에 올라선 체육 선생님이 보였다. 그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하고 아이들이 또 몰려들었다. 체육 선생님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모두들 이리 와봐라. 알려줄 게 있다.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데 3학년하고 4학년만 참가할 수 있다. 체육 선생님은 아이들을 빙 둘러보고 알리 3학년이잖아. 다시 말을 이었다. 내일 공부가 끝난 뒤에 여기 운동장에서 우리 학교 대표 선수를 선발할 예정이다. 한번 참가해보고 싶은 사람은 접수하고 평가를 받도록 해라.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좀 알려줘라. 알았지? 와. 아이들은 마치 벌써 제가 뽑히기라도 한 듯 환호성을 질렀다. 신이 나서 저만큼 마구 내달려보는 아이도 있었다. 자라가 골목길을 달려왔다. 골목은 햇살이 비치는 곳과 그늘진 곳이 듬성듬성 섞여 있어 얼룩덜룩했다. 자라는 그늘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햇살 속으로 들어갔다가 하며 달렸다. 저쪽 골목 끝에서 알리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다. 자라를 보자 알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알리의 눈길은 땀에 번질거리는 자라의 얼굴에서 발로 옮겨갔다. 운동화가 더 떨어져 너덜너덜했다. 알리와 자라가 마주보며 서로 웃었다. 운동화를 벗는 자라를 보며 알리가 말했다. 일찍 왔구나. 다시 운동화를 받아 서둘러 발에 꿰는 알리를 보며 자라가 말했다. 오빠, 이제 운동화를 얼마 더 못 신을 것 같아. 아직은 괜찮아. 이 말이 메아리로 울리는 골목을 향해 알리는 냅다 뛰어갔다. 빈 교실에 혼자 있으니 마치 딴 세상에 온 것 같았다. 알리는 창가로 갔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오후반 아이들이 모두 운동장에 나온 듯했다. 마라톤 대회에 나갈 아이들이 심사를 받고 있는데 마치 작은 운동회 같았다. 교실 앞 나무 그늘에 20 남은 아이들이 가로줄을 지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주황색 셔츠를 입은 체육 선생님의 신호에 따라 한 아이씩 달려갔다. 운동장 반대편 끝에 있는 고목을 돌아서 와야 했다. 한 아이가 출발선을 박차고 나갔다. 고개를 뒤로 젖혀 얼굴이 하늘로 향하도록 달리는데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오락가락했다. 다른 아이들은 운동장가에 무더기 모여 구경을 하며 가끔 응원을 하기도 했다. 반환점인 고목을 돌고 나면 어느새 힘이 빠져 다리가 좀 휘청거렸다. 그래도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다. 체육 선생님은 초시계를 쥔 손을 내밀고 기다렸다. 아이가 그 앞을 통과하는 순간 초시계 작동을 멈추는 단추를 눌렀다. 아이는 쓰러지듯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기록이 괜찮군. 체육 선생님은 초시계에 나타난 시간을 읽은 다음 표에 기록했다. 다음에 출발할 차례의 아이는 얼굴이 익었다. 축구 시합에 나갈 수 없다는 알리에게 배신자라고 했던 마을 친구였다. 그 친구는 왼발을 내밀고 몸을 낮춘 자세로 신호를 기다렸다.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이었다. 체육 선생님은 오른손을 높이 쳐들었다가 내리면서 신호와 동시에 초시계를 작동시켰다. 그 친구는 손바닥을 편 채 팔을 힘차게 앞뒤로 흔들며 말처럼 공중공중 달렸다. 그 친구가 결승점을 지날 때
그쪽에 몰려있던 패거리들이 와 함성을 질렀다. 시계의 기록을 읽고 나서 표에 적으며 체육 선생님은 빙긋 웃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알리의 얼굴에는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한번 나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아픈 탓에 지레 포기해버린 게 아쉽기만 했다.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렸다. 교실마다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몰려 나왔다. 그때 운동장의 게시판에 체육 선생님이 마라톤 대회에 나갈 아이들의 명단을 붙이고 있었다. 체육 선생님은 오늘도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아이들이 게시판 앞으로 모여들었다. 선생님, 제 이름이 없어요. 한 아이가 볼멘 소리를 말했다. 제 이름도요. 나도 잘 뛰었는데. 옆에 있던 아이도 투덜거렸다. 그러자 명단을 붙이고 돌아서던 체육 선생님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뭐라고? 못 뛰었으니 빠졌지? 뽑힌 아이가 왜 이렇게 적어요? 다 나갈 순 없잖아. 한 학년에 5-6명 정도만 나가. 이번에 못 들었으면 내년에 나가거라. 이렇게 말한 체육 선생님은 저리 비켜라. 어서! 하며 아이들 사이로 빠져나와 교무실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아이들이 아직도 게시판 앞에 몰려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알리도 뒤쪽에서 게시판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심사에 나가지 않았으니 이름을 확인할 일이 없었다. 2주일 캠프라니 좋겠다. 어이 터키, 내 이름이 올랐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그곳을 지나치려던 알리가 다시 돌아서며 한 발짝 다가섰다. 명단 옆에는 마라톤 대회의 상품 내용을 밝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 1등 2주 캠프 체육복 한 벌, 2등 2주 캠프 학용품, 3등 1주 캠프 운동화. 그것을 보던 알리가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다. 금세 눈이 휘둥그레졌다. 3등 상품이 눈에 확 들어온 것이었다. 똑같은 글씨로 쓰였지만 알리의 눈에는 유독 운동화라는 세 글자가 주먹만해 보였다. 운동화! 3등에게 운동화를 준다고? 알리는 혼잣말로 운동화라고 나직이 되뇌어 보았다. 그러더니 발길을 돌려 다시 교실 쪽으로 걸어갔다. 교무실로 들어간 알리는 체육 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 잠깐만요. 체육 선생님은 알리를 힐끗 보았다. 무슨 일이냐? 마라톤 대회에 나갈래요. 알리가 체육 선생님 앞에 똑바로 서며 말했다. 뜻밖의 말에 체육 선생님은 뜨악한 눈길로 알리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빨리도 말하는구나. 뽑을 땐 뭐하고? 졸았니? 죄송합니다. 이미 마감했다. 내년에 알아봐라. 체육 선생님은 운동구함 앞으로 가서 농구공, 배구공을 정리했다. 개주 때 쓰는 배턴과 줄넘기도 옮겨놓았다. 알리는 그쪽으로 따라가서 말했다. 올해 나가야 돼요. 선생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며 대꾸만 했다. 끝났대도. 부탁해요 선생님. 소용없어. 꼭 나가야 돼요. 아무리 때를 써도 어쩔 수 없다. 넌 심사도 안 받았잖아. 심사를 받고도 떨어져 못 나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체육 선생님이 다시 자리로 돌아오자 알리도 뒤따라왔다. 기회를 주시면 지금 받을게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냐? 뭐 하자는 거야? 알리의 순한 눈에 눈물이 가득해었다. 손가락 끝으로 막 흐르려는 눈물을 찍어냈다. 그래도 어느새 눈물이 두 볼을 타고 내려왔다. 선생님, 전 정말 자신이 있어요. 알리는 울먹이면서 말을 이어갔다. 마라톤 대회 나가게 해주세요. 우승을 약속할게요. 이번 대회에 나가서 꼭 상을 받아야 해요. 나가게 해주세요. 네? 너무나 간절한 알리의 모습이 선생님의 마음을 바꾸게 했다. 무슨 사정이 있니? 제발 출전만 시켜주세요. 우연해진 체육 선생님이 알리를 달랬다. 알았어, 그만 울어라. 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